지금부터 안실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원하는 사고조사 전문가가 들려주는 재난안전공감 콘서트 경구 꿈이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재난안전공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의 김원수 교수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과학사연구원 법안지원실장으로 국내 굵직굵직한 안전사고를 담당해 오다가 지금은 학교로 옮겨와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에 진행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의미가 큰 만큼 많은 감동과 행사장의 풋풋한 열기를 전국 곳곳에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됨을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본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청중들께서는 거리두기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청중들과의 공감을 위한 콘서트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 제한되어 진행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저희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오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수많은 재난안전사고와 큰 물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현재에도 하루에 많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여 국가 체계가 마비될 정도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해 정부, 지자체, 일반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다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재난안전공감 콘서트를 금일 개최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구미하고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 구미이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신혼생활을 몇 번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구미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 듣고 있는데 다들 힘이 되셨으면 하고 구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뜻깊은 분들에게 강의를 요청을 드렸고 바쁜 와중에도 만일을 제쳐놓고 흔쾌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언론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많이 보셨을 건데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위해 투입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본 콘서트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지역 내 직접 사고조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소방, 국가수, 그리고 안전공사 담당자분들이 지역 사고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안전이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토크 콘서트 리얼리티를 고려하여 어떠한 사절도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많은 질문과 고민 부탁드리오며 촬영은 전면 허용하오니 많이 찍으셔서 SNS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많으셔서 희노애락의 좀 표현에 어려움이 있으시니 이를 좀 공감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달려오신 만큼 도망가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큰 박수와 열렬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 재난안전의 중심인 경북 안실련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유재용 사무총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네, 저는 경북 안전생활시민연합 사무총장 맡은 유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총장님 그 경북 안실련의 안전 교주라고 인해서 저는 박수를 크게 치실 줄 알았는데 농담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자는 과학수사의 사실 국가수 법안전실장님이셨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김의수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수입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 제가 유 총장님보다는 혹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로 다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자는 경북 소방 화재 조사의 신을 부르시는 김기범 구미소방서 소방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방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시기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강의 때 재밌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점 박수 소리가 커져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전체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국가산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의 김태일 부사부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산공사 대구 경북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힘드실 텐데 또 이런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려가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다들 불편함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북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으시지 않으실까 하는데 제일 가까이서 오신 거. 네. 조금 더 가까이서. 부장님 제일 멀리서 오시는 거? 제가 제일 멀리서 왔어요. 제가 제일 멀리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분 한 분 어떻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가까이서 오셨으니까 강사 한 분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준비 좀 드려드립니다. 자, 조금 보여주세요. 우리 유재용 총장님은 경북 안실련 사무총장님으로 전에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안전에 있어서 거의 교주 같은 분으로 통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회부의 교주는 아니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안전에 대해서 전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002년부터 안전 분야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참 바람 안 좋다 그래요. 18년 동안. 갑자기 선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18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오로지 안전만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배움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차가 파손된 걸 보고 살아있나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4명 다 중상을 다 입었죠.
근데 유일하게 앞좌석 조수석에 탔던 건 집사람이 거의 안 다쳤어요. 아, 역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단호를 하라고, 보호자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진짜 헌신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안전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뛰어나갈 정도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원래 재난이 계속 많은 비도 있었고 그리고 태풍도 연달아서 3, 4일 동안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제 조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예방도 중요하고 안전관리 사람들과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빨리 복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래 특히 아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글쎄 사이비 교수가 맞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을 해야 되는 되게 기대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처음 안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아마 강의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장에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현장에서 혹시 느끼는 체감이 어떠신지 살림살이 나아지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림살이는 옛날부터 계속 나아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소방에 입사한 지 5년 정도 되는 새내기 소방관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도 원평 119 안전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고급 출동을 2년 동안 약 1,400여 건 정도 했고 또 화재 출동도 한 100여 건 정도 하면서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답을 올 4월달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안전사고 중에서 주로 가스 사고를 많이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가스 공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사고 현장에 항상 출동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의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참에 가산용사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산용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사, 공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 점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공부까지 되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스 안전공사하고 가스 공사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스 관련해서 공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가스 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기업은 이 관련 법령에 보면은 도매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이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파는 도매 사업자고 저희 가스 안전공사는 이런 모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검사와 점검, 교육 공부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가스 안전 기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강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사고 현장에서 인상 깊게 경험하셨던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경북에서
안전교주를 부르고 계시는 경북 안실련의 유재용 사무총장님이 준비해 오신 재난 현장 대응 우리들의 제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목으로 좀 봐서는 한 단어가 머리를 스치는데 약간 민방위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유 사무총장님은 제가 뵈본 중에서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 하여튼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앉아있었다가 박수 한번 받고 오시면 리허설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큰 박수와 함께 유재용 사무총장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국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안전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많은 그 이해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습득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 영화가 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면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어떤 한 여자 운전사가 버스를 운행을 하다가 길가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이죠. 길가에 가던 한 남자를 태웠는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좀 양아치 같은 사람 두 사람을 태웠는데 그 사람들이 강도짓을 한 거예요. 강도짓을 했는데 그냥 강도짓을 하고 갔으면 끝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기사를 밖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누구 한 사람 구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마지막 두 번째 타신 그 남성 한 분이 자기가 그 버스 기사를 구하겠다고 내려가서 실제 폭행을 많이 당하고 많이 다쳤어요. 이게 실제 영화였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그 버스 기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닫아버리고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어디인가 가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보이시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보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게 재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김재춘 사회자는 맞습니까? 가해자는 누굽니까? 가해자는? 그럼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라고가 무슨 여자분이 아무도 분야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같이 승객들이 그걸 동조해서 같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던 원한으로 가다가 추락을 해버린 거죠. 고의적으로. 자기한테 한 사람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만 하게 하고 나머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한 분 정도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역대
없었던 폭우, 그리고 연이틀 간격으로 강력한 태풍, 거기에 폭우까지 같이 몰고 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 중부 쪽으로, 그리고 우리 그 동해안 쪽으로. 우리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연 3년간 계속 태풍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뭐 조사를 하러 오든 말든 덤덤해. 두 번째는 누가 와서 뭐 현장에 들르려 그러면 소리 지르고 떼쓰고 했는데, 세 번째는 그런 것조차 아예 없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조금은 국민 의식이 높아져 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죠. 세계 유수 학자들이 이미 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따른 온실 가스가 되는 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5급 그 차량들 아예 서울에 진입을 못하고, 우리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재난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크게는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무슨 피해가 일어나면, 물적이나 신체적 손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재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밖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자연재난을 보시면 돼요. 그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회재난은 이런 거죠. 화재, 폭발, 붕괴 이런 것들 다 사회재난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창 겪고 있는 감염병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 제가 조금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방이 중요합니까? 대비, 대응, 복구? 저는 실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방 단계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대비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대응은 주로 소방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맡겨둔 대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피해를 키우는 사례들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지금 우리가 물어보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리스크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위험의 단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난이 틀장은 감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군 출신과 저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국가적 안보가 뭐죠? 국가적 안보,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나라를 지키는. 그러면 여기에 비전통적 안보는 국민의 안전. 그러니까 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이 나라를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니까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국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활하면서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국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엄연히 명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제34조 6항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뭘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뒤에 한번 볼게요. 국민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자, 뒤에 또.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재난관리의 역사가 참 겸손하지 못했다. 누구에게? 국가에게, 국민에게. 자, 여기에 보면 1세대가 뭡니까? 건설행정.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건설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건설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건설부 다시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2세대는 뭡니까? 지방행정에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누가 있어요?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오래 있었죠. 이 상태가. 그런데 3세대는 전문행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관계청이 생기고,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생기고, 또 소방관계청 행정안전부. 자, 이렇게 해서 계속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방관계청 안전행정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바꿨을까요? 대통령이 바뀌고 사고가 나면 이렇게 계속 바꿔왔어요. 이 조직만 바꾸면 뭔가 해결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만들면서 1년도 못 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소방관계청이 없어지고, 대학경찰청이 없어지고, 다 본부로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가장 먼저 정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안전 쪽이에요. 제일 쉽게 바꿔버리고, 제일 쉽게 사람 빼버리고, 제일 쉽게 돈 줄여버리고. 여기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아니면.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활동도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 초창기에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차바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복구 활동까지 같이 해줬었고요. 실제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에게 감사 편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체 막 끄떡이에 이런 사고 지역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요. 그래, 가능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 항상 듣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소방서하고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행정기관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은 산에 가면 정확하게 GPS를 찍어서 불난 위치까지 포함해서 헬기로 방수까지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단계를 놓쳐버리니까 산불이 확산이 돼서 4일, 5일씩 지나서 겨우
산을 다 태워서 끄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안동 산불에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많이 다투고 많이 따지고 했었어요.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있었던 물폭탄, 여기도 저희들이 직접 달려가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불과 5.4의 지진인데 경주보다 낮으면서 피해는 훨씬 큰, 그거는 실제 지진이 발생한 장소와 그리고 지표면에 도달한 장소, 이것이 워낙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열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이 지진이 발생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에 이 액상화 현상이죠. 제가 현장에 이걸 이제 조사를 하러 내려갔었는데 가보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구심점이 없어요. 어디서 이걸 주관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3일 동안 그냥 자기들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움직이는 경상북도 안전기동대라는 곳에서 현장에 나가서 작은 임무부터 저희들은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은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항상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업무는 누가 진행을 하느냐? 행정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곳에 43일 동안 나가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해서 더들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볼까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해.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실제 이렇게 저희들 현장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 결국 다 철거했죠. 철거. 다행히 인명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히 됐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인명 사고가 있었다면, 만약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누구 졌을까요? 정말 우리 이런 것을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는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일본의 그 유수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액상화 현상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흥해읍 주변 놈들에 한 200여 곳이 이런 게 생겼습니다. 터져 나오다가 원천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열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이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뭔지 아시죠? 보통 일반 건물의 옥상 같은데 비가림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붕을 해서 만들어 놨다면 건축법에 건축 면적에 해당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저희들이 이걸 협의를 했어요. 자,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나 같은 게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만약에 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 옥상에 뛰어왔는데 헬기가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가 보여요?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벽 타고 올라오면요, 여기에다 쌓여요. 도망 안 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그냥 무작위로 좀 만들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후소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면 포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대학에서 일어났던 사고, 그리고 요건 대성아파트. 자, 이렇게 해서 텀이 벌어지고 다 내려앉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다른 안까지, 지방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면 요거 한번 틀어보실래요? 안 나왔죠, 이거? 동영상이 안 나와요. 네. 요게 지금 A채널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과정인데, 집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틈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딱 먼저 처음에는 와줘서 고맙다. 제가 참 나훈아 씨의 노래 태성이라는 노래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자기의 권리를 그때부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하러 갔는데 우리한테 그걸 주장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모인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기금도 마련해서 포항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비가 실제 별거 얼마 아니지만 이런 게 조금씩 모임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었더라고 소회를 밝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또 일을 했고요. 이건 저희들이 활동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전국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사에서 발표한 사진입니다. 언론사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맑은 웃음이 나올 수 있나 참 예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퍼져서 제가 이 사진을 많이 활용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안 넘어가는데요. 요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전국에 나가서 이렇게 요 중간에 있는 여성분이 우리 문경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존경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인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사진을 한 개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어느 신문에서 이걸 찍었더라고요. 요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낙연 국무총리인데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요 사진이죠. 그리고 지금 방역 같은 데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방역복을 입고 나가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해요. 우리 동네에는 일체 그런 게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데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몇 개 고장나고 몇 개 수리하고 몇 개 고치고 이런 걸 주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그 많은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불의 밤이 일어나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드라도 같이 가서 일을 하고 났는데 일부 사람들이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누가 조금 잘나고 우리 소위 말하면 튄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못 꺼지더라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결국은 나무를 잘라서까지 내려앉추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실제 이런 일을 겪었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예우는 못하지만요,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마무리를 잘 했고요. 내일 저희들 도청에 가서 이제 표창장하고 감사패하고 같이 동시에 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서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부 저희들과 비슷한 단체에서는 또 저희들도 싫은가 봐요. 이렇게 너무 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거 하나는 우리가 또 반드시 좀 짚고 말씀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안정교육,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하느냐?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모양은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훈련 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참여를 해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화재 났다고 밤중에 비상벨을 울리면 나오는 사람은 외국인 한두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데서 적극 참여하는, 설사 장난이라 하더라도, 연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참여하는 의식 정도는 조금씩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협업관계, 민과 간의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좀 높이면서, 이번에 독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다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머물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얘기한다고 미리 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잘 예방활동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저는 대응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고, 민간 협업을 통해서 재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익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말은 내가 지킨다. 이게 사명감이죠. 그렇죠? 사명감 없으면 이런 것도 절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재난 대응 복구 예방에 대비하고, 그리고 재난 예방병원과 단체 간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하고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안정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면 이상이 많으셔서 궁금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1시간을 혼자서 지금 강의를 하셔서 1시간이요? 1시간이죠. 그래서 좀 이게 제가 하고 순서인데 정말 제가 간단하게 해야 시간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글쎄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다양한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특히 가스나 화재 쪽은 아마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주로 사고조사 관련된 공감 콘서트라는 개념에서 제가 사고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접 체험하는 그런 느낌에서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가스나 화재 쪽을 많이 하실 거고, 저는 제가 고민을 해서
그 중에서 조금 다루시기 힘들고 주변에서 보시기 힘드시지만 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에스카레이터인데 에스카레이터 사고를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고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또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포커스 있을 때 조사했던 내용 위주로 해서 사례나 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조사 체험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갖고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 에스컬레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동력기구를 요구해서 계단을 오르내려고 하는 불편함을 못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반기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쓰시는 게 이렇게 각도가 있는 거랑 그다음에 무빙 워커라 그래서 각도가 없는 타입을 좀 쓰시는데 두 개는 거의 이제 장치면에서는 동일한 장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보시면은 이렇게 철골 구조의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이제 계단을 보통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텝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입구에 이렇게 딱 에스컬레이터를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입구단에 보통 구동하는 구동 모터가 있고 구동 모터 쪽 하부에 스프러켓이 있으면서 체인에 의해서 이 스텝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 쭉 순환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는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이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정지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작스러운 정지 상황이 오히려 이제 신문이나 언론을 보시기에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더라 그리고 역주행을 하더라 이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방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갑자기 이물이 낀다든지 틈새에 또는 시체가 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음으로써 작동을 하면서 갑자기 정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주행이라고 해서 거꾸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 이제 정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를 하게 되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핸들레일 스피드 감지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올라가시다가 오늘 가셔서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심심하시면 그럼 좀 심을 나시겠죠. 올라가시다 보면 핸들레일을 이렇게 꾹 한번 심하게 잡으시면 이 핸들레일하고 밑에 스텝 체인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핸들레일을 한번 꼭 잡는 현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쓰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핸들레일 스피드 감지 장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장치가 감지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핸들레일 인입구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이게 입구에 들어갈 때랑 타고 내리고 할 때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입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나 옷이 끼게 되면 또 정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체인 안전장치라고 해서 구동체인이 있는데 이 구동체인이 젖단된다든지 끊어진다든지 파손이 되면 또한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체인 안전장치라고 해서 이 스텝체인 자체가 끊어지면 정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라고 해서 상하 좌우에 보시면 입구단하고 내려가는 쪽에 보시면 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이 스텝하고 이 측면 방간에 중간에 뭔가 낀다든지 또는 충격이 오면은 정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전장치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하 장치라고 해서 한 스텝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라타게 되면 과부하 장치가 걸려가지고 역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지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역주행 사고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역주행 사고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흔히 이제 현상 자체가 눈으로 보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이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 쪽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자동차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면 옆에 있는 라이닝이 이렇게 와서 드럼을 잡아서 브레이크를 전기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가 작동을 했을 때 이 드레이프 브롬 쪽이 라이닝이 굉장히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하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텝에 사람들이 계속 서가 있는 상태가 자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에 의해서 그냥 이 모터가 거꾸로 도는 게 아니고 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앉는 현상을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 이게 거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걸 보통 역주행이라고 이제 신문에는 많이 쓰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역주행이 아니고 자동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난 다음에 내려앉는, 밀려가지고 내려가는 방식을 보통 역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주행 사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역주행 사고입니다. 역주행 사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지 스프링 탄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관리라는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그런 게 되게 많았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체가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사례를 제가 한두 개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온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굉장히 좀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1호점 호텔 모 호텔 1호점 호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금 글쎄 그거 했던 게 뭐냐면은 호텔 내에서 1층 로비에서 2층까지 가는 행사장을 움직이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내빈들이 타고 올라가시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좀 이 호텔이 그 당시에 좀 재수가 없었던 건 뭐냐면, 이때 타고 계셨던 내빈이 누구시냐면 국무총리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시다가 주변에 이제 그 경호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시다가 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뭐 신문에서 나오고 뭐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갔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조사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1977년도에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이 시간 당장 9,000명 정도를 수송을 하는 에스컬레이터고, 스텝은 스텝 하나에 보통 65km 정도를 따져가지고 2명 정도가 탄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130km 정도를 견딘다고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5톤 정도를 이 에스컬레이터가 27개의 스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타고 계셨던 분들이 한 2.8톤 정도의 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전동계라든지 구동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역시 파손이나 이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어떤 그 안전장치나 이런 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함이 없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는 이제 브레이크 쪽을 열어서 브레이크 쪽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해서 한 번도 4년 동안 교체를 안 한 그러한 라이닝을 쓰고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 당시에 이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 작동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뭔가 브레이크 라인이 잡아주지 못하면서 역주행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사고 당시에 판단을 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분당에 있는 지하철역인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상하로 연결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역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특이점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고, 요즘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수강기가 최근에 나온 수강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인버터가 있어서 인버터에 에러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빼보면 사고 당시에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러코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깨끗하게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이제 모터 쪽을 땄죠. 모터 쪽을 따봤을 때 라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굉장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어입니다. 기어. 많이 보셨을 건데 이 기어가 이제 모터의 힘을 체인 쪽에 연결을 하는 기어입니다. 근데 이제 기어 자체가 이렇게 파손이 오다 보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역주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 기어가 교체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기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수거를 해가지고 국가수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원자재 자체가 이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좀 여러 가지 시끌시끌했던 그런 사고였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기적인 문제라든지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스카레이터의 어떤 안전장치에 의한 라이닝이나 마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고요. 방지 대책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안전장치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구동 대체 안전장치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핸들에 입구 장치가 각각 위아래가 있고 콘 스위치가 위아래에 각각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그 다음에 스텝템 안전장치 이렇게 안전장치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실험을 한번 해보시겠다 정말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그러면 가시다가 올라가실 때 에스카레이터 한 중간쯤에 가셨을 때 이렇게 난간을 차보시면 정지를 합니다. 그럼 좀 시끄러지겠죠. 얼음에도 나시고 수방도 출동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그걸 가시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은 어쨌든 뭐 관리자와 관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승객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뭐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있을 때 핸들레일이랑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분 했는데 저는 사고를 알아야 예방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예방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사고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고조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제 강의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한번 접근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대상별로 제가 올려놔서 이렇게 사고 사례랑 해서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행도에 발표를 해드리고 시간이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한번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와서 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국민소방서 김기범 소방님이 준비해 오신 이웃과 안전을 삭슬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슬이라는 단어가 왠지 범상치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또한 매우 궁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께 김기범 소방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총장님하고 교수님하고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웃과 안전을 싹쓸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한 국민소방서 소방교 김기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싹쓸이란 말이 들어가죠. 왜 이렇게 지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들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TV를 잘 안 봐요. 컴퓨터도 잘 안 하고 TV를 안 보는데 올 여름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막 제목을 뭘로 할까? 그냥 소방안전교육 6글자로 할까 하다가 지나가시던 분이 관장님이 보시고 싹쓸이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유재석, 요리, 비가 결성한 그룹인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예능이면 예능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이면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를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공동주택 화재 대피 방법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쓸이 하셔서 한층 더 안전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싹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 좀 괜찮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일 수도 있고요.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의 화재 통계 사례를 살펴보면 매년 약 3천여 건의 아파트 화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공동주택 화재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분기 경상북도 소방본부 화재 분석 결과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그래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장소별 화재 발생 건수에서 우리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약 2배가 높은 40%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아니면 앞으로 거주하게 되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작은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화기 사용법을 이용해서 진화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화하지 못하는 큰 불이거나 진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시죠? 119 신고는 언제 할까요? 네, 대답이 없으신데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올 불조심 강조에다 홍보 슬로건 대상작을 너무 좋은 글이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작은 불은 큰 불에는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에는 대피 먼저. 올해 불조심 강조해달 공모전 대상작인데 너무 좋은 글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실 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양반걸음으로 대피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호화입을 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대피하셔야 할까요? 교수님, 낮은 자세? 예, 낮은 자세.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연기와 열은 대류 현상과 부력이 있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갑고 맑은 공기는 아래쪽에 빨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중성대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연기와 맑은 공기가 딱 가운데가 되는 지점을 중성대라고 합니다. 중성대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맑고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피하실 때 낮은 자세를 꼭 취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성대를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구미소방서 구조대가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아까 리허설 때 틀어보니까 방송사고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대피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뉴스 사례를 한번 보시고 가실 텐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6층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층에 계신 분들이 뒤늦게 울린 화재 경보배를 듣고 대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중환자실에서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어둔 현관문 때문에 그랬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화재 때 열어둔 현관문은 이곳에겐 지옥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SBS 실험 영상이 있는데 저와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영상으로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문을 닫고 대피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연료, 그리고 산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을 내기 위한 뜨거운 온도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다면 화재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상도 안 나오네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재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굴뚝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대피하실 때는 비상 피난 계단을 활용하셔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낮은 자세를 취해서 현관으로도 대피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다들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상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되는 완강기가 여러분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92년 7월부터 3층 이상 공공주택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경량 칸막이가 없는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과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재 대피해서 이 피난 시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완강기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완강기를 사보았습니다. 먼저 완강기 지지대 고리를 창밖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완강기 박스 안에 있던 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반드시 나사를 돌려서 꽉 조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프 안에 박스 안에 동봉되어 있던 로프를 창밖으로 던지시고 안전벨트를 양쪽 겨드랑이 쪽으로 착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슴 쪽으로 안전벨트를 꽉 조아주시고요. 하강할 준비가 되시면 양팔은 벌리고 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양팔을 벌리고 하강하신다는데 만약에 무섭다고 줄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쏙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팔은 벌리고 하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량 칸막이는 사용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두께 1mm의 얇은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신체의 단단한 부분, 여러분들 뭐 주먹이나 발, 머리는 아니겠죠?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파괴하고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피 공간은 보통 발코니 옆에 다용도실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창고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창고가 아닙니다. 물건을 적치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유사시에 여러분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발코니 옆에 이렇게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하향식 사다리가 있는데 또 이 위에 물건들을 놔두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건은 적치해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아주 빠르게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얼마나 잘 경청하셨는지 아주 쉬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크게 한번 외쳐보실 수 있나요? 네? 자동차는 내가부터, 큰 불에는 내기 먼저. 맞습니다. 큰 불에는 대피 먼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얇은 석고보드, 두께 1mm의 얇은 석고보드 5글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방송실에서 지금 손을 드는데 관중석에서는 아시는 분 없으실까요? 지금 입모양이 경량 칸막이 맞습니다. 경량 칸막이입니다. 제 강의를 정말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집 피난 안내도 그리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린 피난 안내도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A4 용지 한 장 꺼내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아니면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도 더욱 확실해지고 안전도 더욱 확실해지는 여러분들만의 피난 안내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아주 속속속 퀴즈까지 내주시면서 문 닫음의 중요성과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 화재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 화재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예전에 완강기 제가 꾸며주실 때 지금 생각해보면 완강기를 사용하다가 대피하시다가 추락하고 나는 사고를 제가 조사를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완강기 조사하면서도 저도 완강기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때 굉장히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줄을 잡지 말고 손을
상태로 내려가신다. 그 말씀을 이제 저도 잘 배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여튼 좀 유관 강의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올해 딜하셨습니다. 하여튼 가스안전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의 김태일 부장님 준비해 오신 막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이라는 단어가 자꾸 계속 나와서 강조를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느낀 게 자리를 깔자면 마동특치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김태일 부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예, 조금 전에 인사드린 가스안전공사 김태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아프시죠? 저도 마지막에 하려고 보니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좀 아프더라고요. 자리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왠지 좀 어색하고 그렇네요.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안에 공기도 좀 찾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뭘 막아야 될까요? 일단 날짜를 보시면은 엉터리로 그려놨습니다. 그죠? 원래 이 행사를 8월 27일 하려고 제가 자료를 넘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제가 수정을 할 수 없어서 시간상 관계상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막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 그럼 과연 뭘 막아야 될까요? 뭘 막아야지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자라는 제가 이 막자라는 글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뭘 막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96년도에 가스안전공사 입사를 해서 현재 대구 경북본부에서 검사부장으로 있고요. 이제 대상부터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인물이 좀 좋습니다. 그죠? 인물 좋은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안동의 바위마을입니다. 바위마을 벽에 제가 써서 제가 16년, 17년에 안동 경북국지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놀러 가라 해서 지금 집사님입니다. 조금 말랐지, 그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도 많이 말랐습니다. 많이 말랐고요. 말랐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제목을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막아야 되는데 뭔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막아야 하는지. 집에서도 뭘 많이 막지, 그죠? 뭘 막고 있을까요? 잘 안 막고 싶은 사실은, 그죠? 그런데 막지 않았어.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고가 어떤 사고냐?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수도 꼭지에 지금 누가 물을 틀어놔서 물이 졸졸졸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겠죠? 하수도로 그냥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뭘까요, 이게? 가스 밸브입니다. 그죠? 손잡이는 분명히 잠겨져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저 사진을 현장에서 봤다라면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달려가서 분명히 이 수도 꼭지를 잠갔을 겁니다. 그죠?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가스 밸브인데 밖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밸브는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밸브가 과연 열릴 거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밸브가 열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 꼭지가 이렇게 열려서 물이 흘러내릴 때는 누군가는 가서 잠그겠지만은 가스 밸브가 열려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냥 지났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 별 문제 있겠어? 별거 아닌데라고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왜?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맑은 물이 하수도로 그냥 흘러간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잠금의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가스 밸브는 막혀 있지 않아도 여기서 가스가 샌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가스 사고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5개년 사고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15년부터 이제 19년까지 사고를 보시면 한 100건 이상씩 연중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보시면 한 1.4% 정도, 4%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검도침 미비 사고는 연평균 한 10건 이상의 사고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증가율도 한 12.9% 정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LP가스 사고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마검도침 미비 사고가.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고는 1.4% 증가하는데 마검도침 미비 사고는 연평균 12.9%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막아야지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계적으로 한번 보셨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지역본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대구 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로 관할하고 있는데 이런 마검도침 예비 사고는 특히 LP가스 사고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역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분명히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저 혼자 그렇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대구 서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부상자가 한 명이고 재산피 한 85만 원 정도 일어났습니다. 재산피 85만 원 정도 같으면은 뭐 크게 많이 일어난 사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인사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한 70% 정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거의 뭐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는 겁니다. 일단 사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세대주택에서 101호의 가스 사용자가 용기 내 가스를 전부 소비를 했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약 한 달 전에 구입한 예비가스 용기를 직접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체결을 해야 되냐면은 가스 공급자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예비가스 용기도 먼저 구입을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체결하는 중 압력 조정기를 오인을 해서 가스 용기에 내기호의 가스 압력 조정기를 잘못 체결했습니다. 분명히 101호 사용자가 자기 집에 그걸 체결해야 되는데 내기호의 압력 조정기를 잘못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압력 조정기는 뭐냐? LP가스 안에 있는 LP가스는 고압으로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를 가스레인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압력 조정기입니다. 이 압력을 다운시켜서 조정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잘못 체결해서 이 102호 피해자가 유출된 가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퇴치기, 전기기구입니다. 그래서 콘센트 꽂는 순간에 흥하는 소리와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고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101호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102호의 가스 압력 조정기를 LP가스 용기에 체결했습니다. 잘못 체결했는 거죠. 문제는 102호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접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스 연결을 통해서 유출된 가스가 체류돼서 이 데모원,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고로 추정이 됩니다. 사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사고 현장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용기입니다. 그죠? 용기고, 이건 102호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방입니다. 사고 현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재산비가 한 8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이 안쪽 사진을 봐서는 뭐 크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탄화한 적이 있고, 여기도 좀 탄화한 적이 있고, 입을 조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또 이제 한 분이 한 70% 정도의 화상을 입은 사고고, 왼쪽에 이제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가스 접촉부인데, 이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면 아까 이제 보셨으니까, 이게 이제 101호의 가스 압력 조정기고, 이거는 102호 겁니다. 101호 압력 조정기를 이제 가스를 사용하고 나니까 기존 용기에서 풀어서 예비가스 용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풀고 나서 바로 연결했으면 되는데, 다른 행동을 하다 이걸 손에 놔버렸습니다. 놓고 나서 체결할 때는 정작 이걸 체결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102호의 압력 조정기를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호수를 따라가 보니까 외교 방안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교 세입자는 가스레인지, 가스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출된 가스가 방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저희 직원 사진입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 벽지를 바르면서 이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살던 이 방에 살던 세입자가 어떤 원인에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있는 중간밸브까지 다 빼가버렸다는 거죠. 일단 중간밸브 빼가는 게 문제고 만약에 이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낙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19년도에는 4월달에는 구미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부상자가 2명 이고 투택이 전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안방에 나와서 거실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실내에 처리되어 있던 에피가스가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거실에서 사용하던 가스 난로를 철거하고 가스의 소스의 중간 밸브만 잠가놓고 방치하던 중에 원인 이상으로 중간 밸브가 열렸습니다. 낙원 접지가 되지 않은 이 호스를 통해서 주방 및 거실 쪽으로 가스가 누출 체류되어 결국 원인 미상이지만은 이 전등 스위치, 스파크입니다.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사고 현장을 그리는 건데요. 왼쪽에 이제 가스 용기입니다. 가스 용기가 배관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갑니다. 가스 보일러를 한 대 쓰고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밸브가 하나 달려서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었고, 다른 실에 배관이 연결돼서 가스레인지를 하나 쓰고 있었고, 왼쪽에는 가스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밸브가 지금 가스레인지 쪽에도 밸브가 하나 있고, 난로 쪽에도 하나 있는데, 호스를 따라가 보니까 난로 쪽에 밸브가 한 개 더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복도에 가스 난로를 철거해서 이제 방치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요 밸브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밸브만 잠가 놓은 상태에서 4월달이니까 이제 겨울철이 지나서 난로가 필요 없으니까 이 난로를 떼서 외부로 옮겨놓고 이 호선 둘둘둘 말아서 단통에 방치해 놨습니다. 그런 중에 이 밸브가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버렸습니다. 열려서 사고가 일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는 실지는 않았지만은 원래도 구미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PC방인데요. 똑같이 4월달에 일어났었고요. PC방에 난로 쓰다가 멈췄는데 필요 없으니까 또 빼서 놔두고 호스를 불불불 말아서 방치해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면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차원의 대책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인식과 문화의 점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좀 개선해야지. 의식만 바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안전관리 체계도 좀 바꿔줘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작동되는 이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해서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인식과 문화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 마동조침 위비에 따른 위험성이라든지 경각심을 좀 고치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교육이나 공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강화해서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만들어서 가스 안전이 정말 필요하다는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 안실련 사무총장님도 오셨지만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사고 사례 어떤 전파 활동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좀 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마동조침 유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은 포상을 해줍니다. 건당한 대가리 한 5만 원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마동조치가 되지 않는 시설들 신고를 하면은 이 신고 포상제가 있는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전 국민들이 안전관리 어떤 문화를 좀 수행해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만이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어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급자들이 이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자들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을 통한 수혜자의 전수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연료전환시설. 뭐냐면 LPG를 쓰다가 사용을 하다가 요즘 도시가스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LP가스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아까 이제 사고사를 1번에서 보셨지만은 쓰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사할 때 이런 마검조치 미비 시설이 발견이 되면은 마검조치용 안전 캡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캡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마검조치 캡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공급자를 통해서 이제 이것 계산할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시민단체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공급자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의식 개선에 조금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서 준비된 어떤 작동 체계인데요. 이 부분들이 안전증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말로만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고라든지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민간, 지자체와 공사, 그리고 수요자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가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민간 협업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나간다라면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소방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대피를 한다라면 그 길이 막 다른 길이라면 결국은 사고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 채널이 필요하고, 화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좋은 채널은 내방향 채널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양방향 채널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의 어떤 기능들이 좀 중심이 돼서 협업 체계를 운영해서 사고를 막아야지만이 이런 위험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뭡니까, 그죠? 결국은 재밌게 살고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생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블로그 마감 조치를 하고, 지금 뭐 예전에 저희도 이제 만화를 좀 많이 봤는데, 쌍놈이라 그래요? 감기를 끼고 있는데, 저도 집에서 감기를 많이 껴요. 근데 뭐 예전에 저희 어른들이 집안에서 감기 끼고 하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집에서 이래 생각을 하다 보면 감기를 끼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결국은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런 안전은 제 혼자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떤 전체적인 안전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용도로 강의를 마치고, 오늘 오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시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감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셨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시간이 거의 딱 맞춰서 강의가 다 진행이 되었고, 혹시 제가 강의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을 전혀 받지를 못했는데,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하고 싶은 분을 지목을 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원래 계획은 이제 공항 콘서트랑 이게 조금 원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대화도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워낙 좀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보니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혹시 조명팀 저쪽 위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까 퀴즈 푸실 때 제일 활발하게 손을 드셔서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거 하시는 건 다 아시나요? 여기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시험 써가지고 못 맞추시면 제가 교수라 여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네? 안 내보내드리는 걸로 질문 있으시고 저걸 좀 말해. 예? 가스레인지 중에 예. LNG 있지. 예.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말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한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가스레인지를 LPG와 LNG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LPG하고 LNG에 대해서 일단 얘가 뭔지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LPG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고 사용할 때는 대부분 용기라든지 그다음 탱크에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LPG는 원유에서 가스를 분리를 해내는 부분들이고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 LNG는 땅속에서 천연 상태에서 가스를 그대로 뽑아냅니다. 주성분은 LPG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고요. LNG는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폭발 범위, 그러니까 불이 붙는 범위죠. 불이 붙는 범위도 LPG는 2.1에서 9.5%, 공기 중에 한 2.1에서 9.5% 정도 혼합이 되면은 불이 붙습니다. 반면에 LNG는 5에서 15%.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이야기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LPG 아까 폭발 범위가 2.1에서 9.5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강의실은 강당 안에 지금 공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CO2도 많겠죠.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나겠죠.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공기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제가 LP가스 용기를 가지고 와서 혼자 줬고 싶지 않아서 다 같이 줬고 싶어서 용기 밸브를 빼방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LPG가 한 50% 정도 있고 공기가 한 50% 정도 있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으니까 가스 용기를 틀어놓고 가스 라이터를 켰어요.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신다는 거. 안 일어나신다.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2.1에서 9.5%라고 했다는 거죠. 이 강의 시간에 공기 100% 중에 LPG 같은 경우에는 한 2.1에서 9.5% 정도 혼합됐을 때만 불이 붙습니다. 아까 우리 소방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불이 붙기 위한 조건은 가연물, 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 또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안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마운 부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다 만족했죠? 공기 있고 가스 2.1에서 9.5 혼합되고 라이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공기량이 많다, 가스량이 많다라면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일단 구분하는 방법은 가스레인지 뒷면에 보면은 LPG용, 도시가스용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LPG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은 일부 공급자들은 가스레인지 교체하라고 그러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보면 노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즐이 크기가 다릅니다. LPG보다는 LNG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LNG 쪽이 노즐 구멍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즐만 바꿔주면 돼요. 노즐은 누가 바꾸느냐? 아무나 못 바꾸죠. 그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꿉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굳이 가스레인지까지 다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 사용을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교체를 하지만은 사는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도시가스는 사용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노즐만 교체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고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LPG하고 LNG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사용하는 가스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LPG를 다 등록으로 쓰시고 등록으로 많이 쓰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이 이게 공기 LPG랑 LNG가 공기량하고 가스량 공기량하고 가스량이 차이가 나는데 공기량은 어차피 다 있는 상황이고 가스량 조정은 이제 노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즐만 바꿔가지고 많이 쓰시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질문은 자꾸 여기서 하시고 질문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럼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재난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적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안실련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강의자분들 그리고 청춘 들어주신 청춘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저 조명팀 위에 계시는 조명팀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책을 하나 나눠드렸을 건데 제가 쓴 책입니다. 근데 뭐 책이 안 팔려서 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국가수 있을 때 큰 출발 사고 했던 것들 에피소드를 담아놨습니다. 보시면 뭐 천안함 사고도 있고 태안 유도선 사고도 있고 여러 사고가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했나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서 예전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다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